3.1운동 민족 대표 33인. 피난민촌 비새는 흑방에서 숨을 거둔 나인협. 나인협은 1872년 10월 8일 평안남도 성천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나주, 도호는 홍암인데 어려서는 한학을 배웠다고 하며 부모의 인적사항이나 집안 형편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22세 때인 1894년 그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김영석의 권유로 동학에 입교했는데 1898년에는 나용화 등과 함께 동학의 북접 지도자인 최시영과 손병희 등을 찾아가 만났다고 합니다. 그해 3월 최시영이 원주 송골에서 체포돼 서울로 압송, 6월 교수형을 당하고 손병희가 3세 교주가 되자 그를 도와 동학 포교에 힘썼는데 동학 농민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자세한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동학의 갑진개화운동에 참여한 나인협. 그 무렵 평안도 지방의 민심은 몹시 흉흉했는데 서북 출신에 대한 차별 대우로 불만이 고조된 데다 마침 콜레라가 창궐의 희생자가 속출했고 중국에서 의화단의 난이 발생한 여파로 민심이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안남도 성천 등지의 지식인과 농민들은 동학의 입교에 불안한 심기를 의탁했는데 동학 입교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가 관장하는 교인들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나인협은 교도 1000여 명을 관리하는 대접주를 거쳐 1903년 음력 2월 교도 만여 명을 관리하는 의창대령에 임명되었는데 당시 삼남지방의 동학교인들은 반외세 반봉건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반면 평안도 지역 동학교인들은 개화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1901년 일본으로 건너간 손병희는 동학의 개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손병희는 당초 선진문물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갈 생각이었지만 일본에 눌러앉게 됐고 그곳에서 박영효, 김옥균 등 일본으로 망명한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개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904년 3월 나인협은 평안도 지역 동학 우두머리인 문학수, 이령수, 나용환, 김한실, 홍기혁, 홍기조, 노양기, 임예환 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손병희는 만났습니다. 손병희는 이들에게 국내에 돌아가 민회를 조직하라고 지시했고 귀국 후 그는 1904년 9월 1일에서 6일까지 나용환, 오영창, 임예환, 홍기조, 홍기혁, 황학도 등 약 13,000명의 동학교도들과 진보회를 개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하고 일제히 단발을 했는데 깎은 머리털이 4칸짜리 창고에 가득했다고 하는 바 이것이 소위 동학의 갑진개화운동입니다. 그 무렵 동학처회장 나인협의 명의로 각 처에 광고문을 발송했는데 내용은 조선 팔도의 인민이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한일청, 삼국이 동양평화를 견고히 하자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러나 진보의 운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데 책임자로 있던 이용구의 배신 때문으로 그는 개인적인 이권을 위해 진보회를 친일단체인 송병준의 유신회와 통합시켜 일진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동학이 친일단체로 오해 혹은 매도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손병희는 1905년 12월 1일 동학을 천도교로 간판을 바꾸었고 1906년 귀국해 이용구와 휘하 62명을 출교하고 교인들에게 일진회 탈퇴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일본 측 비밀 문서에 따르면 나인협은 1905년 11월 중순경 일진회장 이용구를 비롯해 김택현, 정경수, 박중호, 오창영, 홍기조 등 총 13명과 함께 다시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구가 일진회를 발족시킨 사태 수습을 위해 손병희가 이들을 일본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 뒤 이용구 일당이 출교 처분을 당한 것을 보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동학이 천도교로 재탄생한 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 1906년 3월 천도교는 전국 각지에 72개의 대교구를 설치했고 나인협은 14교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1909년 6월에는 교우 1,500호를 관장하는 도운을 바라보는 예비도운에 임명되었으며 3.1 혁명 발발 직전 나인협은 성천에서 도사로 활동했습니다. 자주국가의 자주국민이 되니 기쁘다. 나인협은 1919년 2월 24일 성천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해 1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손병희의 명령으로 가진 49일 기도회에 대한 보고를 겸해 상경한 것으로 이튿날 오세창과 권동진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3.1 혁명 거사 준비 소식을 들려주면서 민족 대표로서 참여할 것을 권유하자 평소 한일 합방을 반대했고
조선의 독립을 희망해오던 나인협은 즉석에서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에게 2월 27일 제동에 있는 김상규의 집으로 오라고 했고 마침 상경에 있던 홍기조, 임예완 등과 함께 김상규의 집으로 가서 독립건의서, 청원서에 조인하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음 날인 2월 28일 밤 8시경 손병희 집에서 열린 최종 점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 천도교 중앙총부 근처 한계천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홍기조, 임예완 등과 함께 투숙했고 예정대로 3월 1일 오후 2시 민족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동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이 열렸습니다. 한용운의 식사에 이어 만세 삼창이 끝나자 일경이 들이닥쳤는데 민족 대표 일행은 몇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남산 외성대 경무총관부로 연행되었고 일경의 취조와 신문은 연행 당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인협은 3일 거사 준비 초기 단계에는 참여하지 못해 독립선언서의 내용은 물론 작성 및 배포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고 독립선언서는 태화관에서 열린 독립선언식 자리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오세창과 권동진의 말을 믿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으나 취조 및 재판 과정에서 독립선언서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조선 독립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1년 반에 걸친 신문과 재판이 진행되었고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열린 최종심에서 그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서대문 감옥을 거쳐 마포 경성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1년 11월 4일 만기 출록했습니다. 김일성과 맞서다 월남해 부산 피난민촌에서 운명한 나인협. 출록 후 그는 즉시 본업으로 복귀해 1921년 말 천도교 임시대종사장에 임명되었으며 1922년 9월에는 중앙총부에서 명칭을 바꿔 성립된 종리원의 종리사에 선임되었습니다. 1923년경 서울에서 평남으로 내려온 그는 종교활동에 주력하면서 서북 청년들이 주도하던 문화운동을 후원했는데 교주 손병희가 사망한 후 천도교는 혁신 문제를 놓고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교주 1인 독재체제에서 중의제로 바꾸면서 조직혁신을 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갈등이 빚어진 것입니다. 이때 그는 서북지역 출신과 일본 유학파들이 중심이 된 기존의 교권파를 지지했으며 1925년 천도교가 신구파로 분열하자 그는 서북지역 교인들이 중심이 된 신파에 참여했습니다. 해방 후 그는 평남 성천에 머무르면서 교회 원로로 활동했으며 천도교 교사 출신의 김다련은 1946년 2월 천도교 청우당을 결성해 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이후 김다련은 북한의 민족통일전 선체인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의장을 맡았으며 1947년 2월에는 북조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이처럼 김다련은 김일성과 손잡고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위해 뛰었으나 나인협은 반대 입장을 펴다 6개월간 평양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고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일사후퇴 때 월남을 했습니다. 월남 후 그는 부산 범일동 피난민촌에서 어렵게 생활했는데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당시 관제청에서 적산가옥 한 채를 알선해주겠다고 했지만 현재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쫓겨날 처지임을 알고 이마저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당시 교통부에 근무하던 장남 상인의 박봉으로 겨우 생활을 영위했는데 사망한 직후 동아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바라크촌 토막집 한 칸에 8인 가족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다담이 2장 정도 되는 흙방의 문은 거적으로 둘러져 있었고 벽은 종이를 발랐으며 지붕은 비가 새는지 거적대기 몇 장이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타계하기 일주일 전 그는 서울에 사는 교인들을 찾아보겠다며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서울을 다녀왔는데 1952년 4월 16일 새벽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오전 9시 25분경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81세로 그의 빈소는 부산 초량역전 천도교 부산교구에 마련되었으며 장애위원장은 오세창, 부위원장은 이갑성, 이명룡 등 민족대표 33인 동지들이 맡았는데 임종에 앞서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남겼다고 합니다. 외신성지 버푼 당사라 이생타 신성을 두려워함은 버푼이여 나를 죽여 타인을 살림은 마땅하다. 내유정 이외변 도자원이거아 안은 정해져 있지만 외부는 변하니 도는 먼 곳에서부터 나와 통하노라.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졌고
4월 20일 오전 초량역전 광장에서 연결식을 갖고 유엔은 부산 대연동 범디산 중턱에 안장했는데 정부에서는 200만 원을 장의비로 지원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은 세비의 일화를 조의금으로 냈습니다. 사후 105일 되는 1952년 7월 29일 천도교 예식에 따라 제복식을 치렀으며 1962년 8월에는 천도교 부산교회 주최로 묘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후 그의 유해는 1973년 10월 31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로 이장되었는데 정부는 1962년 고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3.1운동 민족 대표 33인으로 피난민촌 비세는 흑방에서 숨을 거둔 라인엽이었습니다.